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범인이 신속하게 잡히지 않아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누나가 화제가 되고 있죠. 가해자가 현장에 버리고 간 헬멧과 오토바이를 증거 삼아 당근마켓을 한참 뒤져 범인을 잡아내는 끈기와 노력에 많은 사람이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잡아내는 일들만 있었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범인을 잡은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참을 기다려 가족의 원수를 갚은 사람들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샹민첸. 영순이 여러분은 9살 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열심히 학교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셨을 영순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중국 원난성의 샹민첸 또한 그런 평범한 시간을 보내던 9세 소년이었습니다. 도로변 웅덩이에서 친구와 함께 물장구를 치던 샹은 웅덩이에 돌을 던져 친구의 얼굴에 물을 튀겼고 기분이 상한 친구와 싸움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별거 아닌 어린아이들 간의 싸움이 샹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둘이 노는 것을 보고 있던 양측 가족의 어른들이 거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윽고 해가 지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나 싶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샹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들어야겠다며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들어간 샹의 아버지는 감정을 주체 못한 그쪽 가족에게 공격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샹은 다음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지만 이미 전날 밤 샹의 아버지를 해친 사람들은 불이 나게 그 동네를 떠 행적이 묘연해진 상태였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쥐어준 장례비 1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집에 큰 기둥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샹의 가정은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는데요. 형과 누나도 돈을 벌기 위해 떠났고 샹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국수를 팔았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샹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던 샹이 범인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갔다가 놓치기를 2번, 2017년에 찾아온 3번째 기회, 한 공장에서 아버지의 원수가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샹은 공장 앞에서 3일을 잠복한 끝에 범인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증거로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당시 9살의 소년이었던 샹은 이미 26살의 청년이 되었으니 꼬박 17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데 쓴 것입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다른 공범은 잡지 못했지만 주범은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아버지의 원통함은 갚은 샹민첸. 여전히 그때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아들이 본인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2위 K형사. 2004년 어느 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노래방의 간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무슨 일인가 싶어 노래방의 문을 열었다고 하죠. 그곳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생계를 위해 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임시 사장을 맡아 일을 봐주다가 노래방을 찾은 고객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는 CCTV가 부족하던 시절이고 그녀와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도 없었던 터라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남아있는 것은 당시의 수사기록 파일과 노래방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 뿐이었죠. 13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져 갔지만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K씨의 머릿속에는 선명히 남아있었고 그는 직접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마침내 경찰이 된 K씨는 사건 현장에 살다시피 하며 수도 없이 현장을 맴돌고 수사 기록도 되씹어봤지만 단서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형사가 되어 어머니 사건이 머릿속에서 희석되어 갈 때쯤이었죠. 그가 근무하던 대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공격당하고 손가방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수사에 나선 K씨와 동료들은 CCTV를 통해 범인이 담배를 피운 것을 발견, 그 일대의 담배꽁초를 모두 수거해 국과수의 DNA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바로 13년
13년 전 어머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하는 DNA로 판명난 것인데요. 미궁에 빠져있던 어머니의 원수를 직접 체포할 수 있는 너무나 가슴 뛰는 상황.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그에게 내려진 지시는 사건에서 손을 떼라 라는 지시였습니다. 13년을 기다린 범인을 눈앞에 두고 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법도 하지만 K씨는 침착하게 한 발짝 물러나 동료들을 믿고 장기 휴가를 떠났는데요. 그의 동료들은 그런 그를 다독였고 대신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데에 성공했죠. 이런 그의 자세를 보고 한 동료 형사는 이것이 바로 그가 형사라는 증거라며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하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이 사건. 13년간 잊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가 해온 노력이 하늘을 감동하게 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1위 조슬린 마티네즈. 미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나는 많은 이민자들. 도미니카 출신의 호세 마티네즈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뉴욕 교회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10대 소년들을 쫓아내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진 끝에 한 소년의 품에서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격발당한 그는 세상을 뜨고야 말았는데요. 당시 9살이었던 호세의 딸 조슬린 마티네즈는 갑작스레 싸늘한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슬린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형사들이 떠드는 범인의 이름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었다고 하죠. 조사 결과 범인은 도미니카 출신의 후스토 산토스라는 소년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좁혀지자 즉시 도미니카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미니카와의 협력에 성공해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그가 받은 처벌은 고작 1년의 징역형. 아버지를 앗아간 것 치고는 너무나 적은 형벌에 분노한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을 그를 다시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녀가 몇 번이고 되새긴 범인의 이름밖에 없었고 너무나 막막했던 그녀를 도와준 수사도구는 바로 인터넷. 그녀는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에 계정을 만들어 네티즌들의 도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유료 신상 정보 사이트에도 가입해 범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아버지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파일에 접근하면서 알아낸 범인의 생년월일은 순식간에 사건을 급전개시켰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범인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그가 있었던 곳은 바로 마이애미의 경찰서. 에? 경찰이요? 경찰서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했고 조사 끝에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죠.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잃은 지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요. 판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며 기각시켰고 그렇게 그녀의 27년의 노력이 수포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때 범인이 자신의 범죄 이력을 속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밝혀졌고 결국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자유를 느낀다는 조슬린. 이제는 본업인 배우에 충실해 한국의 극장에서도 그녀를 만날 일이 생기면 좋겠네요. 하루아침에 소중한 내 가족을 잃은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그 범인이 뻔뻔하게 웃으며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범인을 추적한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했던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술이 발전해서 범죄자를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